네, 안녕하십니까. 족부정외과 전문의 김지봉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퇴행성 비골건 파열의 수술적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직접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고자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환자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족발 닥터킴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오늘은 퇴행성 비골건 파열의 수술적 치료 사례입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비골건은 뭐고 퇴행성 파열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골건은 외측 복숭아뼈 후방에 위치하는 힘줄입니다. 건이라는 거는 힘줄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인대와 힘줄의 차이는 인대는 그냥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데 건, 힘줄은 근육이랑 연결이 돼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비골건이라는 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외측,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을 이렇게 틀게 하는 힘을 저희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골건은 같은 역할을 하는 힘줄이 두 개가 있어요. 단비골건과 장비골건. 이 두 개의 힘줄이 있고 이 힘줄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해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골건은 외상으로는 웬만하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날카로운 물질이랑 베어가지고 칼이라든지 유리에 베어서 끊어지지 않는 한 비골건은 외상성으로 급성 파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퇴행성 파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외측 복숭아뼈고요. 외측 복숭아뼈의 바깥쪽에서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이 빨간색 라인에 위치하는 힘줄입니다. 이 힘줄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힘줄이 같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단비골건과 장비골건 두 개의 힘줄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같이 지나가고요. 이 부위는 급성 파열은 없고 대부분 퇴행성 파열입니다. 퇴행성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힘줄이 퇴행성이 되면서 얘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찢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위에 약한 힘, 아주 가벼운 손상이 가게 되면 끊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퇴행성 파열은 특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손상과 기존의 퇴행성 변형 또는 퇴행성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가 맞물려서 힘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퇴행성 변형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꼬매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과 끝을 이렇게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힘줄을 끌고 와서 재건해 주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힘줄에 옮겨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원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퇴행성 파열은 기능을 유지하는 게 수술의 최대 목적이고 이거를 이 힘줄을 다시 만들어줘서 원상복구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도 그냥 단순하게 끊어진 거를 이어주는 수술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발목 골절과 비골건의 퇴행성 파열이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70대 여성이었고요. 이전부터 발목 외측, 다치기 전부터 발목 외측 복숭아뼈 후방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목을 접지르면서 발목이 전체적으로 부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70대 여성이 발목을 접질린 다음에 발목이 부어서 왔다. 그러면 당연히 골절과 인대 파열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랑 MRI를 찍어봤더니 골절과 인대 파열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흔하게 보는 거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측 복숭아뼈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현상이 보였고 앞쪽에 있는 정거비인대가 터져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뼈의 골절은 이 녹색 부분, 바깥쪽 복숭아뼈에 있는 이 부분이 통증이 있고요. 인대는 이 빨간색 부분이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이 노란색 부분도 엄청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비골건이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왜 아프지? 하고 다시 한번 MRI를 자세히 봤더니 환자분의 이쪽에 두 개의 힘줄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색 진한 요게 장비골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인데 회색으로 갈라져 있는 이 단비골건이 퇴행성 파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골건은 정상적으로 있고 단비골건이 퇴행성으로 끊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특이적으로 끊어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발목 골절이 됐을 때 저도 뭐 여기다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발목 골절이 돼도 비골건은 안 끊어져요. 왜냐면 얘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대부분 퇴행성 변형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이러한 퇴행성 파열의 특징은 이 환자한테도 보신 것처럼 비특이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벼운 손상이 힘줄이 끊어진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퇴행성 파열이 전부터 있었을 수 있어요. 퇴행성 변성이요. 또는 힘줄이 해져 있으니까 가벼운 손상이 그냥 툭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파열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분한테 자세히 다시 문진을 해보면 이 환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발목의 외측 복숭아뼈가 이전부터 아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문진해보면 예전부터 아팠던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퇴행성 파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수술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골절도 있고 인대 파열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전혀 특이한 손상이 아닌 거죠. 환자분이 다쳐서 저희가 평상적으로 잘 보는 건데 비골건의 파열은 저희가 흔히 보는 손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수술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뼈를 맞춘 다음에 철판과 나사로 고정을 하면 되고요. 인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골절과 동반된 인대 손상은 대부분 관절경으로 꼬맬 수 있으면 다 관절경으로 꼬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골건의 퇴행성 파열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끊어진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끝과 끝을 이어서 다치기 전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단비골건을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골건에 이어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다쳤을 때 이게 퇴행성 파열이냐 아니냐를 의사가 잘 판단을 해야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급성 파열이니까 이을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 퇴행성 파열이어서 옆에 힘줄에 옮겨놨습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 엄청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퇴행성 파열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는 이제 환자분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이 환자는 수술하기 전에 잘 발견을 해서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먼저 골절과 인대 파열된 거 어떻게 수술했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뼈를 맞춘 다음에 바깥쪽에 철판과 나사를 저희가 시행해서 골절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 상태로만 이제 붙으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인대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대가 뜯어져서 뼈가 드러나 있고 출혈이 돼 있어서 빨갛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저희가 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나간 이 인대를 이 뼈에다가 갖다 붙이는 수술을 하는데 이거를 절개를 해서 되지만 요새는 저는 다 관절경으로 해요. 관절경으로 하면 절개선이 적고 재활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퇴행성 파열이에요. 퇴행성 파열 이제 이게 실제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다 찢어져 있고 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파열된 힘줄을 그냥 저희가 꼬매서 끝과 끝을 이어준다고 해도 다시 끊어지기도 쉽고 그렇게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요게 이제 그 끊어진 부분이거든요. 녹색이 건강한 장비골건, 빨간색이 끊어진 단비골건인데 이 부분을 장비골건에 이렇게 꼬매줬습니다. 이렇게 꼬매줄 때에는 두 가지를 일단은 저희가 신경 써서 꼬매줘야 되는데요. 이 힘줄 자체가 퇴행성 변성이 있어서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단단하게 고정해 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꼬매줘야 됩니다. 다른 힘줄, 그냥 단순하게 끊어진 힘줄을 이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실을 많이 써서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끊어진 부분을 다른 힘줄에 연결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 길이를 저희가 잘 조절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힘줄이 너무 늘어져 있으면 그 근육이 힘을 못 씁니다. 이 긴 걸 언제 당겨요? 또는 힘줄이 너무 짧으면 관절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면 얘가 너무 당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힘줄이 힘을 잘 쓸 수 있는 적절한 길이를 저희가 찾아내서 그 길이대로
짧은 단 비골건, 끊어진 단 비골건을 장 비골건에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끊어진 부분을 끝과 끝을 잇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은 잘했고요. 환자는 이러한 수술을 위해서 3박 4일 입원을 했고 발하고 발목을 마취한 상태에서 저희가 재워드렸고요. 1시간 30분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4주 통깁스하고 목발했고요. 8주간 발목 보호대하면서 재활을 하셔서 총 3개월간의 안전가료 끝에 수술 후 6개월째 엑스레이를 보시면 뼈가 완벽하게 붙어 있고 저희가 이어놓은 단 비골건이 장 비골건에 잘 붙어 있는 게 초음파상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도 이게 6개월째 걷는 모습인데요. 어느 쪽에 다쳤는지 모르게 잘 걷고 있으시고 다친 부분은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한 발로 까치발도 잘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발로 까치발이 되려면 균형도 잘 잡아야 되고 근력도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치발이 잘 되면 저는 이분은 재활이 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활이 잘 되면서 잘 걷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행성 비골건 파열의 수술적 치료 사례이고요. 비골건이라는 것은 발목의 외측에 위치하고 두 개의 힘줄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다행인데요. 이유는 비골건은 외상성 파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퇴행성 파열인데 이게 그러면 다른 힘줄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슷한 역할하는 힘줄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대부분 하나만 터지니까 터진 부분을 반대쪽 힘줄에 그냥 이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힘줄을 띄어와서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좀 간단해지는 면이 있어서 두 개의 힘줄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이러한 비골건 퇴행성 파열의 수술적 치료는 끝과 끝을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흐물흐물한 변성 부위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끊어진 부분을 다른 건강하게 주행하는 손상이 없는 같이 주행하는 다른 비골건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원복은 어렵지만 비슷한 힘줄이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상의 문제없이 잘 회복이 되고요. 이러한 힘줄을 옮겨주는 수술은 더 꼼꼼하게 꼬매야 되고 원래 길이를 맞추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러한 수술은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4주 통깁스하고 8주 재활 수술한 다음에 환자분이 3개월 정도 이렇게 재활 치료하고 그 다음 3개월간 혼자서 생활을 하시면 대부분 6개월째에는 수술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파열이라고 해서 수술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이 환자처럼 잘 수술받고 건강하게 재활하면 건강한 발건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건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건을 행복한 100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